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0.25%. 자, 이제 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건 주담대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보자면 또 어마어마한 악재가 되겠고요. 자, 특히나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이제 그냥 공론화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초고가 1주택을 뭐 20억으로 할 거냐, 30억으로 할 거냐, 처음엔 10억부터 했죠. 사실은 뭐 10억, 20억, 30억, 뭐 이런 설문조사를 할 정도로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이제 확정적입니다.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만 지금 남아있는,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부분만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자, 결국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 인상, 이 모두가 가장 직격탄을 당장 맞는 것은 바로 강남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먼저 지금 집값이 무너졌는데요. 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뭐 지금 아마 어제 오늘 뭐 신문 방송 보신 분들은 여전히 뭐 오르고 있다, 뭐 집값 난리 났다, 계속 이런 것만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신문 방송에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좀 객관적으로 그냥 좀 팩트 체크를 오늘도 해드리면, 결국은 강남, 서초, 송파가 모두 꺾였다, 이게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좀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매주 뭐 목요일 날, 뭐 어제는 이제 워낙 이슈가 많아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건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 7월 2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 0.3%에서 지금 그대로 지금 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자, 근데 전세가가 살짝 내렸네요. 0.31에서 0.28로 좀 조정이 됐고, 뭐 지금 수도권도 그렇고, 그래서 전세 시장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뭐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자, 근데 주간 동향에서 매매가는 0.30으로 그대로 있는 뭐 요런 상황인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0.30에서 이 박스권 안에 좀 갇혀있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0.27 뭐 하던 게 0.30으로 갔다가 다시 0.27로 떨어졌다가 다시 0.30으로 와서 그냥 쭉 가고 있는, 자,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0.30이라는 수치도 상당히 높은 수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추세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추세를 뭐 가장 많이 보는 게 강남 3구.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긴 강남 4구로 해서 동남권 동향이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서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0.20에서 0.19에서 0.11로 0.11로, 자, 지난주하고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20, 0.19, 0.11 추세적으로 지금 꺾여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락폭이 큰데 0.35에서 0.21 그리고 0.18 그리고 0.16. 자, 이번 주에도 강남은 또 내렸습니다. 0.35, 0.21, 0.18, 0.16. 자, 지금 0.35하고 비교해 보면 한 달 사이에 완전히 지금 반토막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0.29에서 0.32, 0.34, 자, 이렇게 상승폭을 키워 나가더니 결국은 이번 주에 다시 0.32
2로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지금 강남 3구가 전체다가 주저앉아 있고요. 뭐 강동이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0.24, 0.28, 0.34까지 강동도 상승폭을 키우는 것 같더니 이번 주 들어서 0.24로 지금 강동 같은 경우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둔촌주공이 여기에 속해 있죠. 그래서 0.24로 상당히 하락폭으로 많이 이제 꺾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지금 여기가 한국은행의 지금 뭐 금리 인상은 이미 뭐 예정이 되어 있었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소위 말하는 뭐 이제 고가 초고가 1주택이죠. 여기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계속 예고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지금 강남 3구가 완전히 꺾여 있는 모습이고 그 안에서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중에서도 강남이 가장 하락폭이 뚜렷하죠. 0.35, 0.21, 0.18, 0.16 계속 쭉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특히나 지금 뭐 실거래도 좀 충격적인 거래가 하나 나왔죠. 이 기간 안에 압구정 신현대 11차 61평이 128억까지 갔던 게 105억 실거래가 터졌는데 이게 지금 뭐 12층, 9층이면 사실 9층도 이제 뭐 여기는 고층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뭐 층수로는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무려 23억이나 폭락한 이런 실거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7월 13일 지금 뭐 본계약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 105억 이게 그럼 뭐 23억 대폭락하는 게 무슨 뭐 특수한 거래냐 뭐 증여성 거래냐 뭐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압구정 신현대 7월 16일 어제자 지금 날짜에도 13층 중에 고층이 105억에 지금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금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뭐 무슨 특수거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 105억 매물만 지금 있느냐 내용을 보면 지금 딱 100억 턱걸이 매물도 있습니다. 이것도 13층 중에 지금 고층이고 7월 9일 확인 매물인데 자 128억을 지금 28억을 낮춘 뭐 이런 것도 지금 7월 9일이면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죠. 13층 중에 고층 127동에 97억 매물도 7월 9일 지금 확인 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109동에 있는 이 97억 매물도 13층 중에 9층이에요. 자, 근데 이게 6월 29일 확인 매물인데 자, 거의 뭐 한 20일 가까이 지금 지났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을 정도인 거죠. 아까 105억 거래가 무슨 뭐 특수관계 거래 이런 게 아니라 잘 판 거예요. 105억이면. 네. 105억이면 상당히 오히려 105억이 이거 아니 왜 105억씩이나 주고 샀지라고 오히려 이게 지금 의심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특수관계 아니야 이거? 뭐 이거 혹시라도 뭐 그 아들 집을 뭐 아버지가 비싸게 사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오히려 뭐 하락기에는 그런 게 오히려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호가들 보면 아니 왜 105억씩이나 주고 샀지? 이런 느낌을 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물이 뭐 97억이면 무려 뭐 한 31억 정도를 낮춘 건가요? 128억에서 그렇죠? 128억에서 31억이나 낮춘 이런 매물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13층 중에 중층이 8일 확인 매물로 95억에 지금 매물 등록이 돼 있는데 95억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13층 중에 고층 7월 2일 확인 매물인데 92억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128억에서 무려 36억을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7월 2일 확인 매물 13층 중에 고층인데 90억 매물이 있습니다. 90억이면 128억이면 38억을 낮춘 건가요?
38억을 낮춘 매물도 자 예전 같았으면 이게 뭐 128억까지 갔던 게 38억을 낮췄으면 이게 네이버 매물에 이렇게 그 남아 있을 수가 있나요? 지금이 뭐 무슨 상승기고 뭐 지금 뭐 집 못 사서 뭐 난리 났다 신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맨날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칠 것 같으면 어떻게 이런 매물이 네이버에 이렇게 버젓이 7월 2일 지금 확인 매물인데 지금 한 2주 정도가 지났잖아요. 2주 정도가 지났는데 가능하지 않은 거죠. 지금이 뭐 상승장이다. 정말로 집값이 막 올라가고 뭐 이런 분위기면 절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3층 중에 중층 7월 6일 확인 매물은 아예 88억 매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8억까지 갔던 게 88억이면 무려 40억을 낮춘 거잖아요. 40억을 낮춘 이런 매물도 정말 수십억을 낮추는데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인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5억짜리 실거래가 나온 게 제가 볼 땐 기적이에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왜 105억이나 주고 샀지? 라고 할 정도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자, 그리고 지금 86억 매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확인 매물인데 13층 중에 10층 확인 매물이 그렇고요. 자, 그리고 지금 13층 중에 중층은 85억 8,500 지금 매물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13층 중에 고층이 85억 매물도 있습니다. 와, 이거 말이 안 돼. 7월 1일 확인 매물인데 85억이면 128억에서 무려 43억을 낮춘 거잖아요. 아니 43억을 낮춘 이런 매물이 지금 실제로 네이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7월 10일 확인 매물인데 13층 중에 고층 매물인데 84억 9천 매물이 있습니다. 85억도 비싸 보인다. 지금 뭐 금매 경쟁 중이죠. 85억도 비싸 보인다. 1,000만 원을 깎아서 오히려 지금 꺾기 기술이 들어가서 좀 싸게 보이려고 84억 9천 매물 그것도 고층 매물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야 정말 충격적인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이 뭐 집값 상승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도. 자 그리고 압구정 지금 신현대 12차 55평 같은 경우에도 99억까지 갔던 게 93억으로 지금 6억 뭐 폭락한 이런 지금 실거래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청담동에 있는 연세 리버 테라스라는 이 아파트 81평 69억까지 갔던 게 여기도 63억으로 6억 폭락한 실거래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곡렉슬 같은 구축 아파트도 26평형 31억 7천까지 갔던 게 27억 1천만 원으로 4억 6천 5억 가까운 폭락 거래도 나와 있고요. 타워팰리스 3차 61평 49억 8천 50억 턱밑까지 갔던 게 46억 2천으로 3억 6천 4억 가까운 폭락 거래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구축이나 재건축 아파트만 이런 게 아니라 청담 르엘 같은 정말 신축 초신축이죠. 작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한 이 청담동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이 대단한 아파트 그래서 34평이 67억 8천 68억 가까운 최고가를 찍었는데 2월 26일 날 54억 지금 최고가 나오고 나서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7월 와 거의 뭐 5개월 동안 거래가 지금 전혀 안 나오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호가는 지금 호가가 너무 뭐 비싸서 그런 거냐? 그런 것도 아니죠. 아까 실거래가가 54억이면 68억에서 거의 14억 정도 폭락한 실거래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낮은 지금 35층 중에 중층 매물이 7월 15일 확인 매물로 53억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한 여기 15억 정도를 낮춘 매물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초신축인데도 이렇다는 거죠. 청담동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초신축도 뭐 15억씩 낮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더더구나 35층 중에 고층인데 52억 지금 매물도 있습니다. 7월 1일 확인 매물인데 68억이면 무려 16억이나 고층을 지금 뭐 낮췄는데도
호가를 이마 정도 낮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결국 뭐 재건축이든 구축이든 신축이든 거래도 안 돼. 집값도 떨어져.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저층 같은 경우에는 40억대 매물도 있습니다. 49억 9,500. 뭔가 조금 싸 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지금 저층 같은 경우에는 49억대까지. 68억이면 70억 쪽으로 가던 아파트잖아요. 근데 70억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60억도 무너지고 지금 50억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매물은 50억도 무너지고 49억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폐지 목소리가 높은데 최근에 국회에서 지금 뭐 이 관련된 토론회가 열리면서 야, 주간 아파트 동향 이거 폐지해라, 폐지해라.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말씀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아니 이거 왜 폐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뭐 주간 동향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인데 국회에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특히나 한국부동산원의 이헌욱 원장. 자, 이 원장, 아니 원장이면 여기 가장 높은 분 아닌가요? 이분조차도 세계적으로 국가가 공식 통계로 아파트 값을 주간 동향 매주 발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죠. 아니 무슨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맨날 아니 그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어떻게 매주 동향을 이렇게 이걸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그 이유가 같은 아파트여야 되죠. 그 다음에 같은 평형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층이어야 되잖아요. 원래 주간 동향이 나오려고 하면 그 전주에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평형에서 비슷한 층에서 실거래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평형대에서 비슷한 층에서 또 실거래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실거래가 결국은 이거보다가 뭐 올랐어. 이거보다가 떨어졌어. 자,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주간 동향인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부동산에서 정부 통계다 보니까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는 줄 안다고요. 집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진짜로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자, 근데 매주 실거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자, 특히나 지금 같은 거래 괴멸 상황에서는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주간 동향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야, 아니 톰 크루즈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해내고 있냐고요. 가능하지가 않은데. 특히나 지금은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지금은 정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거래 상황을 보면 지금 7월 16일 기준 했을 때 강남 자 지금 16일 보름 이상이 지났잖아요. 자 근데 7월에 달랑 강남 전체에서 28건이에요. 아니 강남의 아파트가 8만 5천 채 9만 채 가까운데 그중에서 달랑 28건이 지금 16일 동안 거래가 됐는데 아니 여기서 어떻게 그것도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동향 여기에서 계속 그것도 이미 지금 2주 3주차 들어가는데 똑같은 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오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진짜 야 정말 뭐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참았습니다. 자 서초도 마찬가지. 지금 31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딸랑 지금 7월 31건, 지금 16일, 뭐 지금 2주가 넘어가는데. 자, 송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44건에 불과하고요. 마포 같은 경우에도 26건에 불과하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달랑 5건이에요. 와,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달랑 5건. 용산 전체가 지금 5건인데, 이거는 뭐 완전 정말 뭐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성동 같은 경우에도 달랑 18건에 불과하고요. 아니 하루에 지금 한 건 거래가 지금 될똥말똥인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 외곽은 어떠냐? 외곽도 비슷합니다. 지금 뭐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 노원 같은 경우에도 138건에 지금 불과하고요. 자 도봉 같은 경우에도 73건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는 딱 7건이에요. 달랑 7건. 뭐 이거는 뭐 야, 정말 한 주도 아니고 2주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틀에 한 건인가? 이틀에 한 건. 이틀에 한 건이 안 되는 거네요. 금천도 26건이고요. 관악도 지금 37건에 불과하고 구로도 101건에 불과합니다. 자, 결국은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평형에 동일 비슷한 층수가 매주 이렇게 실거래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어려운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하려니까 방법이 없죠. 호가를 반영을 해서 시세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냥 발표를 해버립니다. 왜?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하고 있다뇨. 아니, 한국부동산원 원장도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하고 있어. 이런 얘기잖아. 뉘앙스 자체가. 자, 근데 문제는 호가를 반영하는 것도 좋아요. 할 수 있죠. 시세도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호가가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실제 거래 가능한 금매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 아까 128억 거래 실거래 최고가가 나왔다가 지금 105억 또 실거래가 떴어요. 그래서 또 한 23억 정도가 폭락했다고는 하지만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실거래도 실거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아까 80몇 억 그렇죠? 아니, 가능하면 실제로 우리가 거래를 한다 그러면 훨씬 싼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실제 거래가 가능한 것은 최근에는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도 인상했어. 그다음에 이제 초고가 1주택은 엄청난 보유세를 내야 돼. 그래서 거래가 완전히 괴멸돼 있는데 그러면 정말 금매도 살똥말똥인데 아니 지금 거래가 불가능한 집주인들이 우리 집값 떨어지면 안 돼. 자, 이러면서 그냥 중상위 쪽에 있는 아니 그냥 이 128억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130억 매물이 없겠어요. 200억 매물이 없겠어요. 300억 매물이 없겠어요. 아니, 내놓으면 되죠. 200억이든 300억이든 내가 내놓고 싶으면 내놓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중상위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은 이게 실거래도 하락해 또 더더구나 지금 거래도 안 돼. 그래도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는 막 느낌을 못 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중상위 쪽에 있는 어차피 거래도 안 되는 거 그냥 호가만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매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더더구나 약간 뭐만 있으면 집주인들이 막 호가를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럼 막 높게 나와요. 막 이렇게 높아졌다고 막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호가만 올렸는데 그것도 출격 매수를 나선 것도 아닌데. 자, 이런 폐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조차도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 이런 상황이라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에 폐지를 하지 않고 실제로 이렇다 그러면 이거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안 되죠. 주간 아파트 호가 동향 이렇게 아예 이름을 한다든지 실제로 아니 많이 반영하는 거를 이름을 써야지.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거는 호가를 그것도 집주인들이 가격을 호가를 많이 올려서 이렇습니다. 호가가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니고 그냥 신문 방송도 아무런 팩트 체크 없이 그냥 다 갖다 써버리고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빨리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고 실제로 그 내용을 또 언론 신문 방송도 정확하게 좀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요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또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셔서 참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또 마음 써 주시는 거를 뭐 제가 매번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 주신다고.'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게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셔서 제가 늘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프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S리님, 김하정님, 윤복자님, PP7135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용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